자, 안녕하세요. 자, 병리학 아까 처음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 병의 구조체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워하고 실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잔항균, 불완전균, 또 잔항균과 불완전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분류를 해서 표를 갖다가 딱 2페이지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강의를 갖다가 해드릴 테니까 뭐 병리학 강의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로넣기로 해서 한 부분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목병의 병원체 구조. 이제 이게 병원체 뭐 분생포자각이냐 분생포자반이냐 이런 걸 갖다 구조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형태인데 용어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월동하고 감염 전반 표징 이거를 갖다가 한 장으로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병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제가 셀렉트를 했느냐? 서울대 식물병원에 있는 올라온 자료,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나온 리플렛이 있어요. 그 리플렛이 있는데 그 산림청 리플렛 자료 이거를 목록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목병의 구조, 월동, 감염 전반, 표징. 그래서 우리 수목병은 유성세대와 무성세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병원균 중에는 불완전균인 무성세대만 있는 것도 있고 유성세대, 잔항균과 무성세대가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유성세대만 있는 게 있어요. 유성세대가 있는 건 한 5개 이 정도 뭐 6개 되는데 뭐 더 많이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요거를 갖다가 다 서치를 갖다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좌측에는 유성세대인지 무성세대인지 이제 그걸 갖다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일단 벚나무 빗자루병은 병원균이 우리가 이제 아까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보면 그 나출잔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 잔항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시험 문제를 내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병원균의 형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 5월 중순에 잔가지가 밀생한 병둥지의 잎은 뒷면이 회색 가루 같은 게 있어. 그게 회색 가루 같은 게 뭐냐면 나출잔항이야. 그러니까 아까 이게 시험 문제에는 뭐 잔항각으로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한 문제가 지금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월동 및 1차 전염은 우리가 보통 잔항균과 무성세대가 있는 것들은 잔항균에 의해서 월동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무성세대인 것들은 분생포자에 의한 것도 있는데 이 벚나무 빗자루병은 분생포자에 의해서 그 2차 전염이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월동은 안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일단 시험 문제가 벚나무 빗자루병이 아까 잔항각으로 나왔으니까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자각으로 불완전균인 느티나무 흰별무늬병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흰별무늬병은 이번에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이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밑에 지금 학명을 써놨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보면 학명이 몇 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알으셔야 돼요. 뒤에 거는 모르더라도 앞에 셉토리아 거기까지는 알으셔야 돼요. 그죠? 뒤에 것까지 외우시려면 힘드실 테니까. 그래서 느티나무 흰별무늬병은 어떤 거냐면 병반의 중앙부는 나중에 회백색으로 되어 불규칙하게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건전부와 경계는 짙은 젓갈색으로 구분이 쉽다. 병반에는 작고 짙은 갈색의 돌기가 있는데 그 작고 짙은 갈색의 돌기가 뭐냐면 병자각이야.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거 병자각인 거, 갈색 돌기가 병자각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동 전염 1차 전염은 그건 보면 병원균은 병든 낙엽에서 월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잎에서 발생하는 병들은 병든 낙엽에서 월동을 해요. 가지에서 발생하는 병들은 가지에서 월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병원균은 병든 낙엽에서 월동하며 이듬해 봄에 만들어진 병포자가 1차 전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그 월동을 해가지고 1차 전염을 일으키는 거, 잔황균이 1차 전염을 일으키는지 분생포자가 1차 전염을 일으키는, 이거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지금 올해는 그게 안 나왔는데 지금 그게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병포자가 1차 전염을 일으킨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병증 표징을 갖다가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병의 주요한 병증 표징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강의를 제가 안 할 테니까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불안전균인 이 무궁화 검은무늬병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병원균이 분생포자이거나 분생포자병으로 됐어요. 그래서 병만의 반점에는 갈색, 담갈색의 미세한 털인 분생자병 혹은 분생포자들이 형성된다는 거야. 아까 무궁화 전무늬병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궁화 검은무늬병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올해는 이거는 그러면 무궁화 검은무늬병은 뭐라고요? 병원체가 분생포자병이나 분생포자들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불안정균인 무궁화 전무늬병이 있습니다. 요거는 병원체가 분생포자병이나 분생포자로 되어 있어요. 아까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요거 보면 아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병 초기에 이 표면은 부정형에 뚜렷하지 않는 연녹색의 반점이 나타나고, 아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 아랫면에는 인맥을 경계로 하여 담색, 회갈색의 털 같은 균세체가 뭐냐면 그게 분생포자병이야. 분생포자이고, 그래서 병원체는 그렇고, 이거는 앞에 그 병원체의 증상, 형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시험 문제 2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불안전균인 삼나무 페스탈로 치압병이 있어요. 삼나무 페스탈로 치압병은 처음에는 잎과 가지의 갈색, 회갈색으로 변하는데 점차 회백색을 띠면서 죽어. 이러한 그 병원체의 그 피해 특징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병든 부분의 중앙부에는 새로 갈라진 그 검은색의 작은 반점이 형성되는데, 이 작은 반점이 뭐냐면 분생자좌라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표징의 특징이 보면 녹색 가지가 갈색, 회갈색으로 죽으며 삼각불 모양의 검은색의 돌기를 형성한다고 됐어. 옛날에는 시험 문제는 이 표징 병증을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응? 이 앞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7회, 6회 이럴 때는 표징 병증이 시험 문제가 나오다가 이번에 8회 1차 시험에는 그 병원체의 형태, 구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지금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자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방문각에만 있어요. 그죠? 교재 어디 대한민국 책 다 뒤져보세요. 없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걸 지금 공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불안전균으로 되어 있는 삼나무 붉은 마름병이 있습니다. 이거 서코스포라이고, 아까 삼나무 페스탈로 치압병은 페스탈로 티옵시스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학명도 알으셔야 돼요. 요거는 최초의 발병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의 발병은 뭐 초자가 처음 초자니까 그래도 되긴 되겠다. 초의 발병은 높은 습도가 유지될 때 땅가에 가까운 잎과 줄기가 갈색, 암갈색으로 변하고 점차 위쪽으로 확대되어 병든 침엽은 건조하고 그 표면 위에
자, 쥐색이 푸른색이잖아. 쥐새그 균체가 뭐냐면 분생자좌예요. 쥐새그 균체가 형성되는 거. 병원체는 서코스포라이고, 그 다음에 월동 전반하는 걸 보면 요거는 전반하는 것은 분생포자는 비와 바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불완전균으로 되어 있는 산수유 두창병이 있어. 산수유 두창병은 엘시노에 의한 병원체에서 발생하는 병이야. 그런데 이거는 그 산수유 두창병은 시험 문제 잘 출 때 병반이 연맥 주변에 다수 발생을 한다 이거지. 주맥이 침해되면 오그라들면서 기형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뒤틀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 개의 갈색 병반이 합쳐지면서 쭈그러들어. 그러면서 커다란 병반이 형성돼. 구멍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 커다란 병반이 형성되는 거가 분생포자야. 산수유 두창병. 산수유 두창병은 잎과 가지, 눈 등에서 월동을 하니까 얘가 봄에 분생포자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잎과 가지, 눈, 아까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산수유 두창병은 궤양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야. 입에서도 발생하고 줄기에서도 발생하고 눈에서도 발생해. 근데 아까 무슨 병이었지? 시험 문제 그 입에서만 발생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불완전균과 잔황균이 같이 합성되어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배롱나무 흰가루병이야. 아까 시험 문제 나왔죠? 배롱나무 흰가루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가장 자실체가 가장 작은 것이 뭐냐고 물어봤잖아 이게. 그런데 배롱나무 흰가루병은 새로 나오는 5월 중순 정도부터 잎의 흰가루 모양의 반점이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곧 잎의 표면을 흰가루가 덮어. 근데 이 흰가루 병원체가 뭐냐면 곰팡이의 균사야. 이게 또 분생포자이고, 그래서 균사가 반복적으로 감염을 시키는 게 분생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균사하고 분생포자가 같이 섞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가 배롱나무 흰가루병. 그러면 다른 흰가루병도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흰가루병은 항상 시험 문제 나와요. 왜 그러냐면 흰가루병은 거의 모든 수목병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병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흰가루병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잔황균과 불완전균이 같이 이렇게 믹스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는데, 전반 반벽을 보게 되면 봄이 되면 병든 잎에서 월동한 잔황구에서, 아까 이 문제 나왔죠, 그죠? 월동한 잔황구, 월동을 뭘로 해? 잔황구로 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월동한 잔황구에서 잔황포자가 1차 전염원이 돼. 응? 왜냐하면 잔황균과 불완전균이 같이 있으니까 유성세대인 잔황균이 월동세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잔황포자는 바람에 날려 새 잎으로 옮겨서 1차 감염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게 배롱나무 흰가루병이야. 그러니까 배롱나무 흰가루병이 여기 지문이 2개나 나왔네 시험 문제. 자, 그 불완전균인 소나무류 가지 끝마름병이 있어. 스페롭시스 사피네. 이거 학명 알으셔야 돼요. 그 소나무 가지 끝마름병은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회갈색으로 말라 죽은 잎의 엽초 밑에 표피를 뚫고 바늘 머리만한 까만 균체들이 뭐냐면 분생포자각이야. 그러니까 소나무류 가지 끝 마름병의 병원체는 잔황반이다, 잔황각이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렇죠? 분생포자 각이야. 아까 시험 문제 나왔잖아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월동 뭐 전반하는 걸 보면 병든 잎
어린 가지, 솔방울 등의 분생 포자각을 만들어서 월동을 한다 이거지. 뭘로 월동한다고? 분생 포자각으로. 병원체가 뭐라고? 분생 포자각이야. 이거 있잖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6회, 7회 연타로 나왔어요. 이거. 그다음에 소나무를 그름 입마름병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그름 입마름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월경 젓갈색의 병환부 표면에는 아주 작은 까만 점들이 기공의 열을 따라 줄지에 나타나요. 근데 기공이 이렇게 열을지에 나타나는 건 뭐 두세 줄, 서너 줄 이렇게 뭐 쭉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줄지에 나타나는데 이 까만 알갱이들은 병원균의 분생 포자각으로서 이제 소나무 그름 입마름병의 까만 알갱이 뭐라고요? 분생 포자각이네. 그래서 병원균의 그 분생 포자각으로서 10배, 10배율 정도 확대경으로 잘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월동하는 것은 소나무를 그름 입마름병은 병든 입에서 분생 포자각의 상태로 겨울을 난다는 거야. 겨울을 뭘로 난다고? 분생 포자각으로. 아까 소나무 가지끝 마름병도 분생 포자각인데 분생 포자각으로 나네. 그러니까 이런 거 공통점이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해양목 입마름병이 있습니다. 자, 해양목 입마름병은 이제 불완전균인데 마르코포마. 그래서 누렇게 된 잎의 앞뒤 양면과 사각형의 작은 가지 표면에는 까만 알갱이 같은 작은 점들이 다수 나타난다는 거야. 아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어? 이렇게 뭐 띠를 형성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게 까만 점들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표시하고. 오, 벌써 5문제 나왔어. 그래서 해양목 입마름병은 마르코포마, 분생 포자각. 이거 아까 그 해양목 입마름병 이거 그 학명 나올 때 이거 학명에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죠? 아까 학명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양목 입마름병은 시험 문제가 2번이나 나왔네.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6문제 해양목이 2문제 나왔으니까 6문제가 지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분생 포자각인 것들은 보니까 분생 포자각 상태로 월동하네. 그죠?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잔항균과 불완전균으로 합성된 포플러류 입마름병이 있어요. 그 포플러류 입마름병은 병반에는 흰색의 작은 돌기, 점이라 이거지. 점이 톡 튀어나온 거. 작은 돌기가 형성되는데 이게 뭐라고? 분생 포자각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돼서 병반 주위를 따라서 병원균이 환상으로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둥그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동심원의 특징을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포플러류 입마름병은 작은 돌기가 뭐라고? 분생 포자각. 병원균은 병든 낙엽에서 균핵 상태로 월동해. 균핵으로 월동해. 자, 균핵으로 월동하는 게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균핵으로 월동하고 잔항각 포플러류 잎으로 옮겨가 1차 잔암포자가 포플러류 잎으로 옮겨가 1차 전염원이 된다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밤나무 줄기 마름병이 있어요. 아까 시험 문제 나왔죠. 자, 7문제째 나온 거야. 자, 밤나무 줄기 마름병은 잔항균과 불완전균, 그러니까 유성세대와 무성세대가 같이 혼합한 그러한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크리포넥트리아 파라스티카 학명 알으셔야 되고요. 자, 병든 부위에는 황색, 옅은 황색의 돌기가 표피를 뚫고 다수 형성되는데 이들은 무성세대의 분생 포자각과 유성세대의 잔항각이야. 그러니까 아까 시험 문제는 잔항반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지 이게. 그래서
그 잔황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칸으로 가서 병원균은 죽은 나무나 병든 나무에서 단연상의 균사체와 자자로 월동하고 계속 포자를 형성하는 거고, 그 밤나무 줄기 마른 병도 아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밤나무 가지 마른 병이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는데, 자, 가지 밤나무 줄기 마른 병과 가지 마른 병이 있어요. 밤나무에는. 그래서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은 크리포넥트리아야. 밤나무 가지 마른 병은 보토리스페리아. 그래서 이 밤나무 가지 마른 병은 일반적인 어떤 나무의 가지 마른 병에 걸리는 병원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밤나무에 걸리면 밤나무 가지 마른 병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배나무 가지 마른 병에 걸리면 배나무에 걸리면 배나무 가지 마른 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범성 병이야 저거가. 그래서 이거는 밤나무 가지 마른 병은 잔황각이 초기에는 표피 아래에 묻혀 있다가, 자 여기는 지금 잔황각이 나왔어. 그러니까 유성세대지. 나중에 검은색으로 표피 위로 거칠거칠하게 올라오는데, 잔황각은 대체로 구형이고 암갈색 또는 검은색 부분의 돌기가 표피 밖으로 나오는 거고, 감염된 줄기에 수피 내외가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그 밤나무 가지 마른 병은 그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막 소름이 돋고 그러잖아. 그러면 팔뚝이 어때? 우둘투둘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우둘투둘하게 올라온 게 까맣게 올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표면은 그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잔황각이 초기에는 표피 아래에 붙여 있다가 나중에 검은색으로 표피 위로 거칠거칠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거는 밤나무 가지 마른 병. 그 밤나무 가지 마른 병은 6월 8월에 감염된 부위에서 분생 포자각과 잔황각을 같이 형성하네. 그죠? 그러니까 잔황균과 불안정균이 같이 있다. 밤나무 줄기 마른 병도 그렇다. 그죠? 근데 병원균은 무성세대는 분생 포자각, 유성세대는 잔황각 똑같네요. 그죠? 같이 이렇게 엮어서. 자, 일본 육갈나무 가지 끝 마른 병이 있어요. 낙엽송 가지 끝 마른 병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잔황균과 불안전균이 같이 존재하는 그 병원체인데, 구르구 나르디아 나르시나. 이거는 7월경부터는 분생 포자각, 9월부터는 잔황각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 아까 시험 문제 나왔잖아 이거, 그죠? 아까 잔황 반으로 나왔잖아. 이 일본 리카나무 가지끝 마른 병이.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7월경부터는 병든 가지의 끝 부분이나 잎 표면에 아주 작은 검은색의 돌기가 나타나는 것은 분생 포자각이야. 자, 9월에 이듬해 봄까지 병든 가지 아래쪽에 검은색의 작은 돌기는 잔황각이야. 자, 이게 조심할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바꿔낼 수 있어. 시험 문제를. 7월경부터는 병든 가지의 끝이나 잎 뒷면에 아주 작은 돌기가 잔황각으로 보인다. 그렇게 앞뒤를 갖다 바꿔낼 수 있잖아요. 9월에 나오는 것은 월동하려고 유성세대가 잔황각으로 되는 거, 7월 때는 그 반복 감염을 통한 분생 포자각으로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6회 7회도 나왔어요. 저 일본 육갈나무 가지 끝 마른 병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벌써 8문제 나왔어요. 이게 월동하는 방법이 있어. 9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병든 가지의 아래쪽에는 검은색의 작은 돌기가 있는데, 이게 아까 이제 9월부터는 잔황각이라고 그랬잖아. 검은색의 작은 돌기가 세로 방향으로 줄을 지어 형성을 해서 월동한다는 거야. 월동을 뭘로 해? 잔황각으로 하네. 자, 느티나무 흰색 무늬병이 있습니다. 불안전균 요인. 그래서 이건 서코스포라야.
그래서 느티나무 흰색 무늬병은 이미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자, 서코스포라인 거는 분생포자경이야. 분생포자이거나. 자, 지면 가까이에 있는 잎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위쪽으로 퍼져나간다. 아까 어떤 시험 문제 나왔지? 지면 위에서, 아니 나무 위에서 병이 발생해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런 시험 문제 지문이 있었잖아. 거의 모든 병들은 나무 아랫부분에서 발생해서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99%는. 어? 근데 여기도 이제 지금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뭐지? 그것만 딱 개념만 잡고 있으면 그거 뭐 고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낙엽성 가지끝마른병, 일본 잇갈나무, 아니 가지끝마른병 그렇고, 자, 느티나무 흰색 무늬병은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잎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위쪽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야. 모든 병이 다 그래.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잎에 미소한 갈색의 작은 반점들이 나타나는데, 이 갈색의 작은 반점들이 뭐냐면 이게 분생포자경이야. 분생포자이거나. 그래서 월동하는 걸 보면 병든 낙엽에서 균사 상태로 월동해. 봄에 분생포자를 형성해서 1차 감염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겨가지고 그 포플 불안전균인 포플러 전문이 잎떨림병,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중요하지 않은 병들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이 자꾸 시험에 나왔잖아. 그래서 그 이거는 포플러리오 전문 잎떨림병은 병원균이 마소니아네. 앞에 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비가 와서 습할 때는 반점의 중앙부에 하얀 점개가 생긴다는 거야. 이 점개가 뭐냐면 분생포자 덩어리야. 병원체가 분생포자 덩이. 근데 병원균은 마소니아다. 그 다음에 월동 감염하는 걸 보면 병원균은 어린 가지와 병든 낙엽에서 균사의 상태로 겨울을 나고, 자, 봄에 분생포자를 만들어서 1차 감염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황균과 불안전균이 같이 섞어 있는 그 모가나무 전문이병이 있어요. 모가나무 전문이병은 마이코스페렐라. 그래서 다습하면 병반의 주로 앞면에 하얀 솜털 같은 것이 올라와. 근데 이거가 뭐냐면 분생포자 덩어리야. 그래서 모가나무 전문이병은 월동을 뭘로 하냐면 병든 낙엽에 형성된 위 잔황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잔황포자를 만들어서 1차 전염을 일으키고 2차 전염은 분생포자가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 좋아요. 모가나무 전문이병은 이 병원체는 분생포자 덩인데 그 하얀 솜털 같은 거가 월동은 위 잔황각으로 한다 이거야. 위 잔황각이야. 그러니까 잔황각이 완전치가 않다고 보지죠, 그죠? 위 잔황각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 뜻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쥐똥나무 둥근무늬병 있어요. 쥐똥나무 둥근무늬병은 불안전균에 의한 거야. 그 슈더 서커스포라에 의한 잎 뒷면에 병반 중심에는 연한 갈색 솜털 같은 자실체, 연한 갈색의 솜털 같은 자실체가 분생포자좌. 그 쥐똥나무 둥근무늬병은 분생포자좌. 연한 갈색 솜털 같은 거가. 자,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이 있어요. 자, 잔황균과 불안전균이 합성된 마이코스페랄라.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은 병반 이외에 올리브의 솜털 같은 병원균의 균체가 뭐냐면 분생포자자야. 분생포자자가 다수 형성되어 병든 잎은 차츰 누렇게 되면서 일찍 떨어지는 것. 이거가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입니다. 이것도 떨어진 잎에서 병든 조직 내에서 위 잔황각을 만들어 그 겨울을 나더라. 자, 잔황각으로 겨울을 나는 거 저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잔황각으로 이제 겨울을 났으니까 잔황포자가 1차 전염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불안전균류인 다전컵나무 전문이병이 있어요. 엔토모스포리움. 다전컵나무 전문이병은 병반이 많이 나타나면 병반이 서로부터 불규칙한 모양이 되기도 하고 잎자루와 녹지에는 약간 오목한 방추형의 병반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톡 튀어 올라와 있죠, 그죠? 다전컵나무 전문이병은 병반의 중앙부에는 광택이 나는 흑색의 까만 딱지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방추형으로 지금 형성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흑색의 딱지 같은 그거가 뭐냐면 분생포자층이야. 그래서 아까 분생포자반이냐면 분생포자층이냐면 얘기했었죠, 그죠?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풀 때 분생포자층은 분생포자반과 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병원균은 병든 낙엽과 나무에 남아있는 병든 잎에서 분생포자 상태로 월동하더라. 자, 소나무류 갈색 무늬병이 있습니다. 불안전균류인 네카로스티카가 병원체. 자, 가을에 회갈색으로 죽은 침엽의 표피 아래에 검은 점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분생포자층, 분생포자반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분생포자반이 약간 융기되어 나타나는 거. 자, 병원균은 병든 낙엽과 나무에 남아있는 병든 잎에서 분생포자의 상태로 월동하는 것. 자, 소나무류 이게 우회를 했다. 아까 다전컵나무 전문이병을 방금 했네. 그 소나무류 갈색 무늬병은 봄비에 흩어진 분생포자가 1차 전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불안전균류인 소나무류 페스탈로치아 입마름병이 있어요. 소나무류 페스탈로치아 입마름병. 이게 소나무류 페스탈로치아 입마름병인지 소나무류 페스탈로치아병인지 말하자면 2차 시험 가면 이거 병명 쓰게 되게 DVD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페스탈로치아 입마름병 정명을 쓰셔야 돼요. 페스탈로티옵시스 병원체. 회갈색, 회백색으로 바랜 잎의 앞뒤 양면에는 표피를 뚫고 여러 개의 까만 점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뭐냐면 분생포자층, 분생포자반. 그래요. 병원균은 병든 낙엽에서 월동한 병원균이 이듬해 봄에 분생포자를 형성해서 1차 전염원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불안전균인 분생포자층의 장미 검은 무늬병이 있어요. 요거 7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병원체는 마소니아. 병반 주변의 조직은 차츰 노란색으로 변해요. 자, 모든 병원균의 병반 주위에는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병원균이 이렇게 있어서 조직을 죽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노란색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거야. 노란색인지 갈색인지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병반 표면의 중앙 부위에는 미소한 까만 점들이 뭐냐면 분생포자층, 분생포자반이 다수 나타난다. 병원균은 분생포자층의 상태로
가지와 낙엽 조직에서 겨울을 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장미 뭐 예를 들어 검은 입마른병이 아니잖아. 그냥 검은 무늬병이잖아. 그러니까 잎에서도 발생하고 가지에서도 병이 발생하더라. 아까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버짐나무 탄저병이 있습니다. 버짐나무 탄저병은 학명 아피오그 노모니아 베네타. 자, 병반 뒷면에는 주맥과 측맥을 따라 흑갈색 그 작은 점들이 생기는데 이게 분생 포자층이야. 그 다음에 버짐나무 탄저병은 탄저병이기 때문에 병원균은 병든 가지의 궤양 부위에서 부위의 낙엽에서 균사와 미성숙 잔황각의 상태로 월동해. 그러니까 탄저병은 입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잎과 가지, 줄기를 갖다가 궤양을 발생하는 거. 아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잔황포자는 빗물에 의해 새순과 어린 잎에 전파되어 1차 전염을 일으키고, 아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지. 버짐나무 탄저병은 갈색 무늬로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된다고.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자, 홍가시나무 전문입병이 있습니다. 잔황균과 불안전균에 의한. 홍가시 전문입병은 엔토모스포리움이야. 이거 아까 학명문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이거 학명문제 시험 문제 나왔어. 이거 엔토모스포리움 균에 의한. 그러니까 벌써 10문제가 지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홍가시나무 전문입병은 병반의 가운데는 광탁이 나는 까만 딱지 같은 거가 뭐냐면 분생 포자층이야. 아까 다정큼나무 전문입병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엔토모스포리움이고, 비를 맞으면 분생 포자층의 피가 갈라 터지면서 유박생의 끈적 덩이가 분생 포자 덩이가 올라오더라. 자, 분생 포자층의 상태로 월동하더라. 그래서 이 그 학명을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알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사철나무 탄저병이 있어요. 그 밑에 잔황균과 불안전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 글레오스포리움이죠, 병원체가. 자, 사철나무 탄저병은 병원부에는 다수 분생 포자층이 어두운 색의 작은 점이 약간 솟아올라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습하면 분생 포자층에서 다수 주황색의 분생 포자 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병원균은 나무의 잎이나 줄기에서 분생 포자층 혹은 잔황각을 형성하면서 이들 여러 해 동안 기생할 수 있어요. 떨어진 식물의 잔재에서도 당분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탄저병이야. 그 다음에 탄저병은 우리가 그 탄저병이나 이런 거 역병들은 토양에서도 몇 년간 살아가요. 토양에서. 우리가 이제 고추를 많이 심잖아요. 고추 심으면 고추에서 자주 발생하는 게 고추 역병하고 탄저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한 토지에서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짓게 되면 토양에 있던 그런 균들이 빗물에 의해서 다시 감염이 됩니다. 페스탈로티옵스에서 발생하는 수목병은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사철나무 탄저병은 글레오스포리움이니까 페스탈로티옵스는 아니잖아, 그죠? 11문제가 벌써 시험에 나왔네. 그 다음에 은행나무 잎마른병이 있어요. 불안전균류에 의한, 페스탈로티아에 의한. 병반에는 검은색의 작은 반점이 뭐냐면 분생포자퇴가 겹둥근 무늬로 나타나고, 습기가 많을 때는 삼각뿔 모양으로 포자덩이가 솟아나는 거. 이 삼각뿔 모양의 포자덩이가 솟아올라는 것은 페스탈로티아 병의 병원체의 표징이야.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편백, 화백, 가지마른병이 있습니다. 편백, 화백, 가지마른병은 세리디움, 학명 알으셔야 되고요.
분생 포자태는 흑색을 띤 긴 타원형 또는 원형이며 병반 부위에 수피 밑에 형성되는 것. 그래서 편백, 화백, 가지마름병은 이거는 시험 문제가 이게 잘 나와. 그 흘러내리는 송진이 말라 피해 가지는 젓갈색으로 말라 죽어. 근데 경계 부위의 병든 조직은 약간 부풀어 오르며 송진이 흐르는 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 경계 부위의 병든 조직은 약간 부풀어 오르며 송진이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소나무리 입떨림병 있습니다. 아까 입떨림병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여기에 그 소나무류 입떨림병, 소나무류 피목 가지 마름병, 측백 편백나무 검은 돌기 잎마름병, 일본 잎갈나무 잎떨림병, 이런 것은 잔항균에 의한 거야. 잔항균에 의한 건데 특히나 그 세 가지 소나무류 잎떨림병, 소나무류 피목 가지 마름병, 측백 편백나무 검은 돌기 잎마름병은 병원체가 형태가 잔항반이라는 거. 이거 아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피목 가지 마름병이, 그죠?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모아서 잔항반이 있는 거는 소나무류 잎떨림병, 소나무류 피목 가지 마름병, 측백 편백나무 검은 돌기 잎마름병이 잔항반으로 병원체가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소나무류 잎떨림병은 6월, 7월 하순에 걸쳐서 떨어진 낙엽에 또는 갈색으로 변한 침엽 부위에 1개 내지 15개의 잔항반이 형성돼. 자, 병원체가 어떻게 형성된다고? 잔항반이 형성돼. 그러니까 아까 단풍나무 타르 전문잎병하고 19번 아까 병원균에 잔항반을 형성하는 수목병으로 나열된 건 해가지고 단풍나무 타르 전문잎병, 소나무류 피목 가지 마름병, 소나무류 니지나 뿌리 썩은병 이게 나왔잖아. 그죠? 거기에 아닌 거가 버짐나무 탄저병, 밤나무 줄기 마름병, 낙엽순 가지끝 마름병,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나무 피목 가지 마름병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자, 소나무 피목 가지 마름병은 항명 아로시다. 잔항번이고 센나듐 페르지노썸. 자, 4, 5월쯤부터 수관 선단 부위에 가지가 말라 죽으면서 피목 또는 수피에 갈라진 틈에서 주름진 컵 모양의, 자, 주름진 컵 모양, 컵이 잔항반이야. 황갈색의 균체가 잔항반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19번 문제 이게 나왔잖아. 그죠? 균사의 상태로 잔항반을 형성하는 거지. 겨울을 나는 거. 잔항균이니까. 그 다음에 측백 편백나무 검은 돌기 잎마름병은 글로시파 그 병든 잎의 병든 부분 및 기공 조선에는 암갈색 또는 검은색의 작은 돌기가 생기는데 그게 뭐라고? 잔항반이야. 측백 편백나무 검은 돌기 잎마름병은 그 다음에 일본 잎갈나무 잎떨림병이 있어. 이거는 그 아까 뭐 정자기 어쩌고 저쩌고 막 시험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8월 하순경에 하순이 되면 병반 위에 아주 작은 검은 점이 병원균의 정작이야. 표피 조직을 뚫고 나타나며 병든 잎은 9월 중순경이 되면 대부분 탈락한다. 자, 정자기가 나타났던 병든 잎은 9월 중순에 나타나. 그러면 이 정자기는 병원균을 감염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에? 이거가 정자기가 없어요. 정자기는 말하자면 낙엽과 함께 떨어져 가지고 끝나는 거야. 일생을 마감하는 거라서 이 정자기가 병원균을 감염할 능력이 없는 거고, 아까 두 번째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뭐야?
정자기 표면은 울퉁불퉁하다고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근데 정자기는 장난기 밑에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1번이 깔나무 잎떨림병이 있어요. 자, 8월 하순경이 되면 병반 위에 아주 작은 검은 점은 이건 병원군의 정작이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고, 자, 소나무류 잎마름병이 있습니다. 서코스포라에 의한 잔황균과 불안전균이 같이 존재하는. 그래서 소나무류 잎마름병은 갈색으로 변한 잎에는 5 내지 15mm 폭으로 암녹색 부위에 회갈색 부위가 교대로 형성되며 암회색 또는 녹색 부위에는 검은색의 작은 균체가 뭐냐면 자좌. 자, 은행나무 잎마름병 소나무로 잎마름병은 자좌. 그 다음에 칠엽수 잎마름병 있네요, 그죠? 칠엽수 잎마름병은 정자기와 위잔황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칠엽수 잎마름병은 아까 뭐 입에서 병이 발생하느냐 어쩌냐 뭐 줄기에서 발생하느냐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 칠엽수 잎마름병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잔황균에 속하며 잔황포자, 분생포자, 정자를 형성하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늦 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서 병반의 앞뒤 양면에는 분생 포자각과 비슷한 까만 점들이 정자기와 위잔황각이야. 그 다음에 월동은 위잔황각으로 하더라. 이게 칠엽수 잎마름병입니다. 13문제가 이 두 페이지에서 시험 문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출제된 자료를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내가 가로놓기 드렸잖아요. 그냥 안 외워져요. 가로놓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로놓기 몇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정답 써놓지 말고 어디다가 빈 용지에다가 계속 하면서 그거 아직 시험 보려면 6개월 남았으니까 서너 번 써보세요. 금방 다 숙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차 시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2차 시험에도. 요즘 2차 시험도 어떤 병원균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꼭 집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뭐 조금 더 제가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해드릴 텐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13문제가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험 볼 때 또 뭐 이게 분명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공부를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